6회 기출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영역 기본 작업 1시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정확한 정보로 텍스트 입력을 완료하여 주시고 텍스트 및 숫자 영역을 정확하게 오타 기입 없이 완료를 하시고 기본 작업 2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를 전환 처리할게요. 문제 1번 A 1번 셀입니다. A 1번 셀에서 H 1번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을 굴림 채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크기는 20번으로 정정 처리를 하시고 행 높이는 27. 자, 이 영역을 위해서는 셀 블럭을 잡으시면 안 되고 행 높이 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 머리글 1행에서 오른쪽 마우스 행 높이 27 입력하여 완료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A3에서 A4 영역을 우선 드래그. 자, 두 번째 구간은 컨트롤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B3에서 E3번 영역 컨트롤 드래그, F34 영역 컨트롤 드래그, G34 영역 컨트롤 드래그, H34 영역 컨트롤 드래그 이용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처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B3에서 E4 영역은 자, 이 3, 4행 같이 동시 처리입니다. B4에서 E4 영역 여기네요. 자, B4에서 2사 영역, 축구, 발야구, 줄다리기, 개주, B4에서 2사 영역은 자, 채우기 색 노랑으로 지정하시오. 채우기 색 여셔서 푸른색의 노랑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A11셀에 A열에 11셀을 가시게 되면 인사라는 값이 있는데 한자 전환을 위해서 반드시 더블클릭 이용해서 커서 모드를 넣어주고 오른쪽에서 커서가 있을 때 한자 버튼 이용 인사라는 한자를 찾아서 변환 엔터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다음은 H9번 셀이 되겠습니다. H9번 셀에 포인터를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이라는 키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제공된 자료들을 모두 백스페이스 이용해서 제거를 하시고 한글로 우승, 팀은, 충무부라고 메모를 삽입을 하고 자동 크기 지정을 위하여 자, 메모 개체에서 마우스를 잘 포인터 놓아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메모 서식 이용합니다. 맞춤 탭이 찾아졌을 때 클릭, 자동 크기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메모 박스가 조절된 상태를 확인하시고 이때 주의하실 점은 메모를 항상 표시하다라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셀 포인터가 이와 같이 빠져나왔을 때는 메모가 마우스가 선택되거나 마우스가 해당 셀에 위치하였을 때만 메모가 보이도록 처리를 합니다. 즉 숨기기 기능을 적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H3에서 A 자, 우선 여기서부터네요. A3에서 H14 영역은 모든 테두리를 먼저 적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시 오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처리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본 작업 3시트 이동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은 F4에서 F16 영역에 총점이 200 미만인 셀에는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를 C4에서 이 6번 영역은 평균을 초과하는 셀에는 채우기 표준색 연한 파랑, 그 다음 글꼴은 빨강 뭐 이렇게 하는데 내용을 읽으실 때 행 전체 적용하다라는 내용이 없기도 하고요. 다음은 규칙 유형은 셀 강조 규칙과 상위 하위 규칙을 이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F4에서 F16 범위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이 구간은 200점 미만인 즉 192 자, 그 다음 내려가니까 172 등등 있으시죠? 자, 조건부 서식 홈에서 열어주시는데 셀 강조 규칙이라는 도구를 여셔서 자, 보다 작은 자, 지문에서 200 미만이기 때문에 제가 보다 작은 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값은 223이 자동으로 나왔지만 제가 200으로 값을 조절을 하면 이와 같이 데이터 하나, 둘 찾기가 동시 선택이 되고 적용하고자 하는 효과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라는 도구가 있네요. 선택을 하고 확인 처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C4에서 26. 자, 범위를 보자면 창의성에서 경제성 점수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는 상위 하위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조건부 서식 상위 하위 규칙에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평균을 초과하다라는 말 보이셨나요? 자, 상위 하위 규칙에 평균 초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찾아 클릭하였을 때 평균이 얼마 값인지 잘 모르겠으나 뭐 76, 93 등등등등등 평균은 초과된 데이터를 자동 검색이 되었고 자, 디자인할 효과를 찾으시는데 채우기 색을 표준색의 연한 파랑하다인데 자, 저희는
진한 빨강, 진한 녹색, 연한 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색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사용자 지정 서식을 여셔서 이와 같이 셀 서식을 별도로 호출합니다. 자, 우선은 채우기 색을 들어가시는데 채우기 배경 탭에 자, 연한 파랑은 위치가 표준색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행 데이터의 컬러들이고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연한 파랑입니다. 선택하시고 글꼴로 다시 옮겨 오셔서 글꼴에는 표준색 빨강, 자, 글꼴의 색깔로 표준색의 빨강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채우기를 들어갔지만 채우기에는 표준색의 컬러 네임이 뜨지 않거든요. 여기 글꼴에 나타나는 색과 위치가 똑같다는 거 주의를 하시고 아까 연한 파랑이셨고 지금은 글꼴색입니다. 글꼴은 빨강 처리하겠습니다. 확인, 한 번 더 확인 적용해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저장을 한 후에 계산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 표 1번을 이용하여 1번 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자, hlookup 함수는 가로 방향 테이블에서 검색하다 행 테이블에서 검색하는 함수, mid라는 함수는 문자열 중간을 찾다라는 함수인데, 자, 이때 우리는 추가 점수 항목 세 번째 숫자인 몇 번째라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제시가 mid라는 구절이고요. 저희는 추가 점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때 저희가 추가 점수라는 항목이 올 때 추가 점수 영역에 mid라는 미드 함수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hlookup 함수 어디서 찾아서 쓰실 건지, 그 다음은 뭐 이제 기타 다른 점수 영역들이 있는데, 자, 가산 비율표의 의미라고 하는데, 테이블에서 1번 테이블에 총점을 반영하시지만은, 가산 비율표라는 테이블을 보면 1행, 2행, 가로 방향 표임을 볼 수 있나요? 자, 등급 ABCD가 있고, 가산 비율 3%부터 6%까지 있는데, 이 퍼센트 비율을 검색하실 때 저희는 hlookup이라는 함수를 적용을 하셔야겠습니다. 표 모양이 1행, 2행임을 확인하실 수 있죠. 즉 저는 찾기 위한 내용을 hlookup을 적용할 때 이 테이블 범위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계산식이 나왔는데 총점은 점수 곱하기 가로 1 플러스 가산 비율, 여기 가산 비율 보이시나요? 이 영역에 hlookup 함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추가 점수는 미드 함수 쓰기로 하셨고 가산 비율에는 누군가는 3%, 누군가는 4% 다르게 찾기 때문에 hlookup 들어가시고 나머지 종목들은 제시된 함수식으로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자, 2열에 3번 셀에 포인터를 잘 놓으시고 수식 입력 줄에서 작성을 할게요. 는 점수는 함수 필요치 않습니다. C3번 셀 클릭. 곱하기 부호에 가로 여시고 1 마이너스까지는 제시된 대로 그대로 삽입을 하시고 이제 가산 비율인데요. 누군가는 3%, 4%, 5%, 6% 서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아까 함수 hlookup이라는 함수를 여기에 대입하기로 생각해 두셨습니다. hlookup을 여시고 잠시에 들어갈 거니까요. hlookup은 임시로 가로를 닫아서 붉은색 가로 닫기. 그다음 수식 자체에 가로가 있으셨기 때문에 가로 검정색 가로 하나 더 닫아서 여기까지 처리를 했어요. 다음은 플러스 추가 점수인데 저희 아까 추가 점수는 뭐 항목의 세 번째입니다. 라고 해서 미드 함수 아까 쓰기로 계획해 두셨잖아요. mid 가로 열기, 가로 닫기까지 자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 후에는 이제 hlookup 각각 쓰시고 미드 함수 각각 쓰시면 되기 때문에 hlookup 먼저 하겠습니다. 커서 위치하시고 fx 함수창 열면 인수가 총 3개가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요. 등급이 A이면 3%다 라고 하는데 자, 등급이 이 사람 첫 번째 사람 B이시잖아요. 그렇다고 A이면이라 했다고 A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데이터 주셔야 돼요. 검사하러 갈 건데 우리는 이 사람은 A는 아니지만 이 사람은 B등급이잖아요. B등급은 3% 이거를 비율로 찾아와야 되거든요. 즉 가산 비율을 찾죠. B3번 주소에 있는 자신의 등급셀을 기준값, 즉 검사값 인수로 첫 인수를 지정을 합니다. B3번 셀입니다. 자, 다음은 테이블 어레이. 자, 우리 아까 가산 비율표에서 가산 비율표 B13에서 24를 이용하기도 해야 됐거든요. 이 범위 친절하게 적혀 있기도 했죠. 자, B13에서 24 테이블을 이와 같이 제시된 대로 B13, 24 사용했습니다. 단, 이 테이블은 다음 사람이 A를 탐색할 때 밑에 내려가고 또 주소가 내려가고 아래로 쳐지는 주소, 즉 변경사항이 생기면 안 되시기 때문에 즉시 F4 절대 참조 꼭 이용하시고요. 자, 다음은 세 번째 인수가 row, 즉 숫자 인수를 쓰는데 여기서 숫자는 행번호다라는 뜻으로 저희는 B등급이지만 두 번째에 있는 두 번째 1행, 2행 1행, 2행, 2행에 있는 4% 찾으셔야 하잖아요. 행번호 2라고 작성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는
첫 번째 인수값인 검사가 이 사람 B등급이셨잖아요. 근데 이 테이블의 B등급 정확하게 텍스트 B와 텍스트 B가 일치합니다. 이때는 정확하다라는 코드로 0번, 즉 false 타입을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시고, 자, 확인 처리했을 때 수식이 이와 같은 오류 인식을 줄 때는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힌트로 이때는 확인을 반드시 눌러주십니다. 자, 그럼 커서가 수식 입력줄에 미드 함수 열어놓고 사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 자리 잡히죠. 자, 바로 즉시 함수 삽입 열어주시고, 자, 이 미드 함수는 저희 아까 왜 열었냐면 추가 함수는 항목의 세 번째 숫자인 텍스트 항목에서 꺼내다라고 처리를 하셔야 돼요. 다음은 D3번셀 넣으셨다면 세 번째다 3, 다음은 하나 찾다 1이라고 주면 여기 데이터 5점, 7점, 6점 보이시나요? 그거를 찾게 되시는 거고 이 값을 이용하여 플러스식으로 찾은 데이터의 연산 결과를 마무리하면 85.64점이 총점이 되겠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셔서 채운 이후에는 각각의 기능 데이터가 맞게 올바르게 처리가 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반드시 채우기 핸들을 하셨을 때는 하단까지 각각의 주소가 잘 반영되었는지도 중요하고요. 저 두 번째 주소도 각각 주소는 B 4번 셀, 그 다음에 C 4번 셀, D 4번 셀 등등등 채우기 처리가 완료되었는데 제가 지금 작성한 수식에는 일부 오류가 있긴 합니다. 자, ESC 해제를 하고 주소의 변경사항은 변경 없이 잘 처리가 되어서 고정할 거 고정, 변경이 돼야 되는 변경 주소 등 맞지만 첫 번째 셀에서 수식을 좀 검토를 할게요. 자, 점수 C3번 잘 참조되셨고 곱하기 가로 열기 다음에 1 플러스 가산 비율인데 제가 여기 연산보호 잘못 적용해서 마이너스 된 거 보이세요? 플러스 식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H 룩업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가산 비율 누구 3%, 누구 4% 등으로 가산 비율 가로 닫고 그 다음에 함수 수식 가로 닫고 수식 자체에 가로도 닫고 플러스 그 다음은 추가 점수 미드 함수의 결과였습니다. 즉 연산보호가 마이너스로 제가 잘못 작성이 되었었죠. 플러스식으로 변경을 하면 데이터 반영분이 더 큰 점수가 더 플러스식으로 숫자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엔터하고 바뀌었죠. 이 정보를 다시 수정하여 채우기 핸들 하겠습니다. 수식이 이와 같이 길게 참조해야 되는 수식이 나오면 연산자 보호도 저처럼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셀 주소뿐만이 아니라 연산자 보호도 잘 적용이 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2번 테이블을 2번 표를 이용하여 2번 함수 if error choose rank.eq 함수를 모두 사용하시네요. 자, 홈런의 합계가 가장 많은 선수 1위, 두 번째 많은 선수 2위, 세 번째 많은 선수 3위, 그 외는 공백으로 나타내다 라는 값입니다. 자, 우선 저희가 rank.eq라는 함수는 가장 많이 연습해 보셨던 함수로 절대 실수 없이 처리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순위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rank.eq 함수 여시고 자, 인수 박스가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인수는 자, 순위를 내셔야 돼요. 자, 순위를 내실 건데 홈런의 합계가 가장 많은 선수, 즉 홈런 숫자를 이용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홈런의 합계래요. 합계. 자, 1차 8개, 2차 9개 그거를 합을 했더니 17, 홈런이 합이 17이었다라는 값이 있고 다음은 두 번째 인수 합계 전체 범위인데 이 범위를 제23에서 제22 사용함과 동시에 중요합니다. 절대 참조 반드시 이용하시고 가장 많은 일이다 이 말은 네임 차순 적용하겠다라는 값으로 0 타입 사용하겠습니다. 자, 우선 확인 적용해서 순위를 채워냈을 때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등수를 볼 수 있고요. 이때 1등은 1위, 그 다음에 2등은 2위, 3등은 3위로 나타내고 나머지는 공백을 표현하는데 자, 이때 추가 적용할 함수로 수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셀인 K3에서 정정할게요. 자, choose라는 함수를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법사 들어가겠습니다. 커서나 더블클릭 블럭 놓으시고 fx. 자, 인덱스 넘버로 자, 첫 번째 손아성은 2위였네요. 근데 1위도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인덱스 넘버에는 2라는 넘버는 그대로 두시고 두 번째 인수 요소에 놓으셔서 자, 1위는 아까 1등을 한글로 1위로 나타내시면 되고 2등은 2위로 나타내시고 3등은 3위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나 4등부터는 나머지 그 외가 되는데 공백으로 제가 공백이니까 안 적어봤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확인. 2위는 나왔죠.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1위, 2위, 3위, 이 외는 모두 오류를 생성합니다. 자, 이때 이 오류인 값을 대체하는 함수가 if 에러를 제시했기 때문에 자, 수정합니다. 절대로 오류 칸만 수정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수식을 정정합니다. K열의 3번 셀의 위치 수식 입력줄에서 추주 왼쪽에 if error라는 함수를 탐색을 하여 삽입합니다. 그다음 커서나 블럭 잘 놓으셔서 함수 인수 마법창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공백은요. 메시지 값에 다운표 열기, 다운표 닫기 처리하셔서 확인 완료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우기 핸들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표 3번 이용해서 3번 함수 근무나 자 여기 보이시나요? 뭐뭐나 이거나 OR 영역입니다. 근무나 출근이 80점 이상이면서 면서 보이나요? AND 영역입니다. 외국어가 90점 이상이면 자 중요합니다. 이면 조건이 이곳에서 멈추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조건들이 맞으면 해외 근무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국내 근무라고 표기를 하는데 자 우선은 제시한 함수 if and or 모두 논리 함수입니다. 자 이때 저는 if부터 구조로 생각을 합니다. 참은 해외 근무 거짓은 국내 근무 두 가지가 있네요. 자, 두 개에서 하나를 차감한 상태로 if는 하나로 들어가겠습니다. if문은 하나, 단 and와 or로 여러 조건을 잘 구별해서 판단식을 작성을 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2열의 18번 셀의 위치 수식에서 하겠습니다. 자, 는 사용하는데 자, 조건은 and도 사용 가능하시고 or도 사용 가능한데 저는 지문 읽을 때 근무나 출근이 80점 이상 자, 이 사이에 이나 즉 or 먼저 보이시니까 저 or 먼저 사용해 볼게요. 자, 명령어 or 함수 여시고 조건 작성해서 마법사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무나 B18번이 이상 80 다음은 두 번째 조건에 커서 놓고 출근 C18번이 이상 80 출근이나 근무나 둘 중 하나가 80점 이상 확인하고요. 여기서 일단 채우기 핸들을 잠깐 적용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둘 중 하나는 다 80점 이상을 하고 있나 보네요. 둘 중 하나는 자 다음은 자 이런 조건 true이기도 하면서 보이나요? and죠. 외국어는 90점 이상이어야 되는 조건이 나옵니다. 자, 저는 and 함수를 이 왼쪽 앞에다가 삽입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or 함수 왼쪽에 삽입하여 들어왔을 때 자, and 함수의 첫 번째 조건이 근무나 출근이 80점 이상 이면서 즉 and 1조건으로 인식하여 두 번째 인수 외국어가 D18번 이상 점수 중요합니다. 80 아닌 9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랬더니 강용성 씨는 근무 출근 성적으로는 충분한 타입을 가지고 있었지만 외국어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90점 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false 즉 and에서 둘 다 맞지가 않다 모두 맞지가 않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확인하셔서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 보시게 되면 false로 나온 판단자들은 국내 근무, true로 나온 판단자들은 이제 해외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정정합니다. 2열의 18번 셀을 and 함수 왼쪽에 if문을 사용하시고 if는 아까 저희가 하나만 작성하기로 구성하셨습니다. 참값에 커서를 놓고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해외 근무자가 됩니다. 아닌 경우는 국내의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완료하시고 확인, 채우기 핸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은 채웠지만 채우기 핸들 있을 때는 반드시 주소 용역 참조가 올바른지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표 4번에서 사랑의 집 봉사활동을 지원한 부서 중에서 홍보부의 사원수를 K28셀에 계산하시오. 자, 사원의 수 카운트를 하셔야 되는 내용으로 조건은 K30에서 K31 영역에 자 범위가 이만큼 있습니다.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제시가 나왔고 D카운트 개수세는 함수죠. Dcount A 역시 개수세는 함수죠. Dsum 자 적용할 수 없죠. 합계하는 함수인데 이 문제 상관없습니다. 자 알맞은 함수를 선택 사용인데 자 저희가 구별하시기를 Dcount는 데이터베이스 필드에서 문자를 이와 같이 지니고 있으면 대상을 건수를 세지를 못합니다. Dcount A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는데 문자를 지니고 있으되 이와 같이 공백이 아닌 건수 이런 거 있죠. 자, 동그라미 표기가 되는 문자 건수 잴 수 있겠습니다. 만약 숫자가 입력이 되었더라도 숫자도 가능하지만 문자 가능하나 공백이 아닌 건수를 조건에 맞는 것을 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기입하시기 전에 자 사랑의 집에 봉사활동을 지원한 부서 찾으셔야 돼요. 그럼 사랑의 집은 저는 이따 계산하고자 하는 카운트 필드로 사용을 하고 조건 내용이 부서명 영업부 이게 아니었잖아요. 부서명 영업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자 하단에 보니까 부서명 홍보부 작성할 수 있게끔 칸이 있죠. 부서명의 홍보부를 컨트롤 클릭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아래 하단에 부서명 홍보부라고 작성을 해서 부서명 홍보부를 조건으로 삼아 카운트 처리는 사랑의 집 필드를 카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 함수는요. 는 d count a라는 함수를 여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함수 마법사 도움창에서 데이터베이스는 표사번에 중요합니다. 필드명인 G17부터 사용합니다. G17, K27 범위까지 사용. 필드는 필드 번호는 3번 괜찮으시고 3번 1, 2, 3 필드이기 때문에 3번 혹은 I27 사랑의 집 필드 선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서명 홍보부 조건 범위가 되겠습니다. 처리하여 확인하면 카운트가 2인데요. 자, 홍보부는 조건이었거든요. 홍보부 총 조건으로는 3건이 탐색이 되는데 자 문자가 비어있는 이곳은 카운트 대상에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1, 2 자 저희가 제거를 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자 홍보부 유이루씨 다음은 홍보부 민지의 김종욱씨 다음은 홍보부의 박원준씨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공백으로 지니고 있는 민지의 제거 그 카운트 대상 아니고요. 박원준 카운트 대상 아니지만 자 동그라미 문자가 있는 유일우 한 명 좀 내려오다가 김종욱 한 명 해서 2명만 카운트 대상으로 적용 처리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5번 표에서 5번 함수 적용하겠습니다. 학과가 생물이 아니면서 전공이 30 이상인 학생의 총점 필드를 평균을 계산하셔서 이 41번 셀에 표시합니다. 자, 단 평균은 총점 평균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 표기로 첫째 자리까지만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라운드 함수와 에버리지 ifs 함수를 사용하는데 자, 이때 ifs로 끝나죠. if 조건이 있을 텐데 ifs 조건이 여러 개다라는 참조를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열의 41번 셀에 셀 포인터 놓고 수식 입력줄에서 평균을 먼저 산출하겠습니다. 에버리지 if 아닌 ifs 함수 잘 열어주시고 동창 열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는요. average range, 즉 평균을 구하는 데 사용할 영역은 총점 범위가 되겠습니다. 주의합니다. 231부터 240번 영역입니다. 자, 다음은 커서를 이제 인수 박스에 놓을 때마다 이제 인수 박스가 계속 생겨나는데 1번 이게 세트라고 보시고요. 첫 번째는 크리테리아 레인지 1, 조건 범위 1구역입니다. 자, 저희는 학과가 생물이 아니다 이 말을 조건 1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범위가 학과 필드에서 찾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아니기 때문에 B30번 셀 버리고요. B31셀부터 B40번 셀까지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 내용에 문자 큰 따옴표 꼭 인식돼야 됩니다. 아닌 쓰시고 생물이라 쓰고 따옴표 닫습니다. 다음은 크리테리어 2, 두 번째 조건을 사용을 하는데 두 번째 조건은 전공이 30 이상이니까 전공 범위를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전공 범위 C31부터 C40 다음은 숫자 조건이지만 중요합니다. 큰 따옴표 사용하시고 2, 3, 30이라고 작성을 하고 따옴표 다듬하니까 81.6666인데 81.7로 보이지만 이따 반올림 처리할게요. 확인 처리하셨다가 왼쪽 에버리지 ifs 왼쪽 라운드 라는 함수를 삽입을 하시고 자 동창 가겠습니다. 라운드에 커서나 더블클릭 블럭 놓고 함수 삽입 열어서 자 두 자리 내면 2, 한 자리 내면 1, 저희는 1 한 자리값 81.7 자 이런 숫자지만 .666이지만 한 자리 나타내요. 81.7을 반드시 이렇게 반영합니다. 확인 그리고 저장하고요. 분석 작업 이용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일시트는 출제 문제가 부분합 테이블을 작성하는 거네요. 자, 우선 부분합은 반드시 정렬하다라는 지시를 먼저 수행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지정하여 주시고 데이터 리본 메뉴에 정렬을 이용하시고요. 기준 필드는 지점을 택하겠습니다. 오름차주는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적용하겠습니다. 확인. 자, 다음은 바로 데이터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부분합 도구 이용하겠습니다. 그룹할 항목은 여기 문제 지문에도 지점별로 혹은 정렬을 하셨기 때문에 지점.
자, 지점이라고 그룹화 그룹을 선택을 하시고 지점별로 전반기 판매량, 후반기 판매량 합계, 즉 합계 산출 그대로 두시고요. 전반기, 후반기 체크, 총 판매량 해제하겠습니다. 확인. 자, 다음은 부분합을 다시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 열어주고 합계와 산출하셨지만 총 판매량의 최대값, 즉 함수 바꾸겠습니다. 최대 함수 바꾸시고 안 할 항목은 제거하시고 총 판매량 체크 선택. 준비하시죠. 함수 계산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항목까지 해제를 하십니다. 지점 그룹을 최대값으로 나타내는데 총 판매량 최대값 나타냅니다. 기존 합계와 최대값을 추가, 동시 처리합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반드시 해제하십니다. 확인. 다음은 전반기 판매량과 후반기 판매량 합계는 하나의 행에 표시하시오는 이 지문 무시하셔도 괜찮으세요. 요약이 저희가 아까 산출하셨던 합계인데 행, 9행에 같이 나타났잖아요. 행, 여기 15행에 그대로 같이 나타나셨고 여기도 행, 21행에 같은 행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지시는 무시하셔도 되고 단 부분합의 작성 순서는 합계를 구한 다음 최대값 구하시고 저희는 그렇게 구하셨고요. 먼저 산출한 식이 항상 제일 아랫줄에 산출이 됩니다. 추가되시면 윗줄에 산출이 됩니다. 저장하시고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분석 작업 2세트로 데이터 통합 명령 수행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산출하고자 하는 영역을 데이터베이스 영역만큼 드래그를 하셔서 1월, 2월, 3월에 합계를 1분기표에 합계 현황표를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데이터 탭 통합 명령 이용하시고 합계를 처리하셔서 참조에 커서가 오면 탭을 하나씩 데이터베이스 영역으로 추가 2번 테이블 먼저 할까요? 자, 2번 테이블도 데이터베이스 잡고 추가. 3번 테이블 역시 테이블 잡으시고 추가. 첫 행을 탐색하시고 왼쪽열 기준값에 대입을 합니다. 확인하셔서 결과값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크로 1번 수행하겠습니다. 셀 포인트 밖에서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창 띄워주시고 자 지문 이제 읽을게요. G4에서 G10번 영역의 금은동 합계를 산출하는 자 이름 나왔습니다. 합계라고 매크로 이름을 생성하시고 확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하고자 하는 구간은 G4에서 G10번이지만 금은동의 합을 내니까 저 이와 같이 블럭을 잡으시고요. 수식에서 자동 합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개발되고 반드시 돌아오셔서 기록 중지를 선택해서 해제합니다. 다음은 단추를 사용하시는데 동일 시트 B12에서 C13, B12에서 C13 자, 개발도구 삽입액, 양식 컨트롤 단추 버튼 선택, Alt 키 눌러서 드래그 하시고 합계 명령 매크로 이름을 반드시 클릭, 그 다음 확인, 합계라고 텍스트 생성하고 합계라고 텍스트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은 재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합계로 딜리트 합계 산출하니 자동 계산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매크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4에서 F10번 영역에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 적용하는 서식 매크로 생성하시오. 자, 이름 읽으셨다면 셀 포인트 밖에 빼시고요.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이름이 나왔죠. 서식 다른 거 변경사항 없으시고 적용합니다. 확인 범위 잘 잡으셔야 합니다. D4에서 F10입니다. D4에서 F10번까지를 오른쪽 마우스 저는 채우기로 표준색 채우니까 오른쪽 마우스 표준색의 노랑 다음은 기록 중지 처리하겠습니다. 자, 동일 시트 22, F13 구역 잘 처리하셔서 자, 홈 삽입이죠. 삽입, 도형 자, 사각형의 모서리 둥근 직사각형 사각형 둥근 모서리 사각형 이 사각형 선택 Alt키 이용하셔서 드래그 합니다. 다음은 텍스트 이름을 서식으로 입력을 하고 입력된 내용에 지문에서 보니까 서식을 입력하는데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 없네요. 그냥 이 상태로 오른쪽 마우스 매크로 지정 바로 이용하셔서 서식 클릭하고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서식이 적용된 매크로는 반드시 딜리트로 내용을 지우시는 게 아니라 서식을 원상태 처리합니다. 채우기 없음. 다음 도형 서식을 클릭하여 재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영역 시트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차트, 제시된 차트를 이용해서 변형 처리를 하는데 자, 1번 문제 포도 요소를 데이터 범위에서 제거를 하다. 자, 가로축에 보면 포도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는 차트를 선택하여 차트 요소라는 버튼을 이용하셔서 자,
여기 필터 있죠. 죄송해요. 자, 차트 요소가 아닌 차트 영역에서 필터 그림, 차트 필터를 선택하셔서 포도라는 항목을 내용 체크, 해제하고 적용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오렌지, 파인애플, 사과, 딸기, 바나나까지 항목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자, 그림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 항목이 맞는지 일치한지를 확인합니다. 자, 여기까지 1번. 다음 2번은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 자, 과일별 영양소 있으시죠? 차트에서 차트 요소를 추가하여 제목, 차트 제목을 클릭하여 이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일별 영양소. 자, 다음은 두 번째 완료되셨고, 세 번째 축제목, 세로 각축제목, 세로 제목으로, 가로 축제목, 가로 제목으로 그림과 같이 넣으시는데 영양소 나타나시고 과일명 나타납니다. 자, 차트 영역에서 요소 추가 이용해서 클릭, 축제목 제가 바로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가로축 먼저 변경할까요? 과일명. 다음은 이제 세로축을 정정을 하겠는데 이와 같이 나타나야 합니다. 일단 내용값부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라고 작성을 하고 가로 열기, 자, 소문자로 그람을 표기를 하고 가로를 닫았지만 표기 형태가 올바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서식창을 잠깐 해제했다가 메뉴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라는 축 제목에서 오른쪽 마우스 축 제목 서식을 다시 재호출했을 때, 자, 축 제목 서식에서 텍스트 옵션 이용하고요. 다음은 텍스트 상자 이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방향에 이와 같이 세로 방향을 제가 클릭을 하면 영양소라고 나타나는데 그람 표시가 뭔가 맞지 않으시잖아요. 자, 여기서는 이제 지문에서 축 제목에서 세로축 제목은 세로 제목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구형 버전의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형 버전 저희 이전 시험 버전 2010 버전이었는데 그때는 세로 제목을 표기하여도 그람이 올바른 표기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텍스트 방향에서 세로 방향 밑에 보시면 스택형이라는 구조가 있으세요. 자, 이것을 클릭하면 올바르게 표기가 변환이 됩니다. 자, 하지만 문제에서는 올해부터는 2016 버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로 제목으로 하면은 지시사항의 스택형이라기보다는 세로를 클릭을 하셔야 맞겠고요. 올바르겠고요. 현재는 2016 버전, 10 버전의 서로 다른 버전의 문제 변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스택형으로 적용을 하는데 2016 시험장에 갔더니 세로 하세요라고 되었으면 세로를 처리하셔서 완료를 해야 된다는 점 주의를 하십니다. 자, 다음은 세로축의 갑축의 최대값 주단위 변경하겠습니다. 축을 선택하셔서 축 서식이란 메뉴를 호출하시고, 자, 텍스트 옵션은 아니니까 축 옵션으로 키를 바꾸시고요. 최대값은 10으로 입력, 엔터, 주단위는 1을 2로 입력, 엔터 하여 반영을 합니다. 마지막 5번으로는 차트 영역의 색 변경 기능에 다양한 색상표 2를 지정하는데 오른쪽에 서식 도구창이 아니라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차트 도구 디자인 영역에 보면 색의 다양한 톤을 지정하는 영역이 있고 여기에서 톤 이름에 다양한 색상표 2번 영역을 단색인가요? 다양한은 위에 있네요. 다양한 색상표 2번 영역을 클릭하여 컬러 전환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셀 포인터가 밖에 나와 있을 때 최종 저장하셔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